중요한 건 국민의힘 내부가 친윤과 친한으로 나뉘어서 지금 그 사실상 내전을 벌이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아이 말이 친한이지. 조국동 7인회와 뭐 김건희 칠상시와 어제 그 권성동 의원 페이스북을 비롯해서 상당히 이제 그 설전이 있었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국민의힘 내부가 어떻게 변화하냐. 제가 이제 작가님 통해서 취재 좀 부탁드렸어요. 김철근 총장님께 내부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우리 김진숙 대변인도 말씀 많이 들으시니까 두 분의 취재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특검인데 특검의 산을 넘을 수 있는 거부권의 산을 넘을 수 있는 동력을 한동훈 대표가 마련할 수 있겠냐. 네? 그리고 이번 주죠. 내일 그 투표 끝나고 나서 독대는 가능한 거냐. 이 두 가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보수 군사 정권 때 네. 그렇게 끈끈한 그 친구 관계에서 합작한 게 6.29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권력을 넘겨줬는데 결국 백담사가고 둘 다 감옥 간 상황을 다 아시잖아요. 네. 끈끈한 선후배 관계에서 무슨 일단 협업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들의 눈을 관심을 딱 받아서 새로운 리더가 탄생한 것처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던데요. 예? 그 내가 말씀 항상 드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 투쟁은 잘한다고. 네.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오래 못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국민들 향해서 나 제3자 특검이라도 받겠다. 김건희 특검 수용하겠다. 뭐 이렇게 혹시 나오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뭐 단 몇 명이라도 친한계라고 하고 어깨동무에서 밖으로 나올 각오까지 한다면 그런다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이겠죠. 근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제 생각도 비슷해요. 저도 한동훈 대표가 이제까지 보여왔던 이 모습들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네. 본다면 한동훈 대표가 문제 제기까지는 좀 잘하는 편인데 문제 제기를 하고 난 이후에 그 행동력으로 보여주는 부분은 아직까지 보여준 건 없다. 뭐 최혜병 좀 전에 말씀 주셨던 최혜병 특검 제3자 특검법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이 김건희 여사 라인을 없애야 된다. 여기까지 문제 제기가 정말 좋은 문제 제기인데 과연 여기에서 이걸 관철시켜낼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아요. 지금 한동훈 대표는 이 전체적인 큰 그림보다는 작은 권력 투쟁에 나선 것 같아요. 일테면 김건희 여사가 이 공개 활동을 자제해야 된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어 있는 이 7명의 칠상시들을 정리해야 된다. 아마 요 정도 선에서 타협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약간의 주도권만 가져오려고 하는 거 아닌가. 네. 결국 김건희 여사를 위리안치 시키는 정도. 그러니까 위리안치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시농구 안에다가 이렇게 해서 김건희 여사만 이 지금의 판에서 빼낼 수 있다면 그러면 윤 대통령하고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여권에서 나름의 황태자 역할 이 부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저는 결과는 그렇게는 안 될 거다. 너무 좋게 보시는 거야. 네? 지금 본인의 발등에 불이 떠졌어요. 12월 16일 날 내일 모레인데 네. 내일이죠 내일. 내일이에요, 내일이죠. 예. 내일 결과 안 좋으면 본인 그만둬야 돼요. 근데 이걸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김건희에 대해서 본인이 국민 눈높이에서라도 말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뭐 친윤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네. 예. 선거 지고 싶냐 뭐 이런. 그러니까 왜냐하면 완전 선거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용.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결론으로 보면 지금 일정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이 선거를 놓고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이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금정 같은 경우 부산 금정에 오늘도 아마 한동훈 대표가 간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7번째인가 8번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전후로 해가지고 한 20여일 동안 7번, 8번을 간다면 사실상 올인한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강화는 왜 안 가는 거예요? 한 번인가 갔죠. 한 번인가 갔는데
지금 강화가 문제가 아니라 부산이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는 금정. 네. 그냥 여기는 말뚝만 꽂아도 당선되어야 하는 곳인데 만약에 여기서 졌다? 지금 엊그저께인가에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김경지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약간 앞서는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깜깜이 직전 여론조사. 네. 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지금 그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맞고요. 그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김건희 여사를 때리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죠. 선거 전략인데 이것이 저는 결국은 선거 전략으로만 끝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이거를 완전히 정리시키려면 대통령의 컨펌을 받아내야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저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대통령이 컨펌이 안 된다니까 그 그러니까 안 강찬호 그 네. 안 봤어요? 강찬호. 제가 그럴 처지가 못 된다고 썼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럴 처지가 못 되는데 중요한 거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아니 대통령 선거 출마하려고 나선 길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국민적 여론과 상황이 안 좋으면 뭐 매일매일 수위를 높여서 뭐 이제 십상시까지 얘기가 나오고 그 얘기를 꺼낸 건데 그럼 여기에서 더 진도 나가야지 여기서 다시 또 칼을 칼집에 집어넣고 타협한다는 거잖아요. 선거 끝나면. 타협이 아니고 쫓겨난다니까. 타협이 아니라 윤에 의해서 하는 쫓겨나게 돼 있다. 아니 10월 16일 선거 결과가 이게 금정이 선거가 안 그럼 이기면 어떻게 되죠? 결과 이기면 안 어떻게 됩니까? 이기면 이기더라도 아주 박빙이겠죠. 근데 네. 그렇죠. 결과를 봐야 되겠는데 네. 그러니까 강화하고 금정을 이기면 자리는 지키겠죠. 예, 한동훈의 자리가 네, 자리는 지키겠지만 만약 네. 금정이 날아가면 네. 한동훈은 어려울 겁니다. 지키기. 아니 이제 그게 김옥균 프로젝트 그러니까. 일 것이고 저는 네. 이제 저도 궁금한 게 예. 이길 수 있잖아요. 박빙으로라도.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양날의 상황- 칼이에요. 양날의 칼인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렬 보수는 김건희를 건들면 투표장에 안 갈 수도 있어요. 투표장에 안 가버린다. 네, 중도는 끌어올지 몰라도 네. 이게 양날의 칼이어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극우 보수 세력들은 그 김건희 여사를 지켜야 된다 이런 거예요. 어제 서정욱 변호사가 라디오 출연해서 그 얘기를 세게 하더군요. 예, 실제로 김건희 여사. 왜냐하면 네. 그 극렬 보수가 특히 이제 뭐 서정욱 변호사나 이런 분들 뭐 머리에는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분들은 김건희 여사가 정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정권이다. 네. 김건희 여사가 무너지면 이 정권이 윤정권이 무너지는 무너진다라고 거죠. 예. 보겠죠. 김 여사가 무너지면 정권이 무너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여사를 지켜야 한다. 그렇죠. 그런데 와. 지난주에 나온 그 뭐 여론조사를 보면 예. 부울경 지역에서도 예. 사실은 이 TK, PK 중에서 부울경 지역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이 특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60%에 네. 육박하는 그러니까 뭔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분명히 그 지역에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동훈 대표도 나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네.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그런 위험성을 안고서라도 양날의 검일 수 있겠지만 예. 지금 세게 김건희 여사를 지금은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근데 이게 말이 그렇지. 그 우리는 김건희 여사를 선출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공적 지위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한동훈 대표도 한동훈 공적 대표가. 지위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공적 지위도 없는 사람이 라인을 만들어서 국정을 운영하면 이게 국정농단이지.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지켜야 아니 그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 특검이었잖아요. 예, 예, 수사단장이었잖아요. 그렇죠. 아 그분이 만들어냈잖아 경제 공동체. 그러니까 지금 딱 예? 운명 공동체, 경제 공동체인 상황이기 때문에 공범으로 처벌해야 마땅한 그러니까 건데. 남도 경제 공동체로 묶을 수 있는데 이 지금 부부 관계라면은 이거는 경제 100% 공동체를 넘어서 운명 공동체 수준인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 내일 선거 결과가 잘못 궁금하고 내일 선거 결과에 따라서 여권발 지각 변동이 세게 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다음 주 초로 대통령 독대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네. 대통령실에서 면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3자 내지는 4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비서실장만 가는 3자 회동일 수도 있고 또는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들어가는 4자가 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그것도 지금 이제는 친한계에서 확정된 게
싶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대통령실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 쪽에서 선거 결과에 따라서 난 안 볼 수도 있다. 어차피 내 얘기 들어줄 거 하나도 없다면 나는 뭐 안 갈 수도 있다.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난 이후에 결과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한동훈 대표 측에 있는 친한계 인사들이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네. 또 좀 전에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뭐 국민의 눈높이 그것이 기소인 것 같고 또 지금 뭐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족에 대한 이 사례들을 잘 참고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한 압박이잖아요. 그런 압박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선거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뭐 당연히 윤 대통령 쪽에서 만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선거 결과가 어쨌든 간에 2대2에서 지켜만 진다고 한다면 만나긴 만나더라도 대통령의 입장을 바꿀 건 저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았어요. 아니 대통령이 2년 반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여권의 원탑인데 원탑이 그 지위가 무너지면 임기도 제대로 가기가 힘들다고 판단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 대표지만 여당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네. 지금 중앙일보 오늘 사설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목인데요. 김여사 문제 정리 못하면 정권의 미래가 어둡다. 그러니까 보수 세력들이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해야만 이 정권의 영속성이 있는 것이지 앞서 정권의 임기가 3년이나 남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러지 않을 가능성을 보수지들이 직감하고 이런 보도를 하는 거다. 윤 대통령 정신 차려라 이렇게 경고 사이렌을 보내는 건데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그럴 안 처지가 들어요. 못 된다는데 왜 자꾸 그럴 처지가 못 된다는데 왜 자꾸 이런 기사를 쓰는 거야? 어? 그 말이에요. 이런 거 써봐야 그럼에도 소용없어. 불구하고 쓸 수밖에 없는 또 이 보수 언론의 처지도 저는 나름 이해가 돼요. 예. 그러니까 말씀 주셨던 그 논설위원들 칼럼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지난주에 가장 화두가 됐던 칼럼이 뭐였냐면 그 김건희 여사의 제2 부속실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죠? 뭐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참 수석들도 앉혀놓고 그 앞에서 면전에서 민망해서 들을 수가 없는 소리를 했다. 대통령을 타박하는 그런 정도다. 이런 것들이 그 진보지나 아니면 어떤 뭐 타블로이드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가십성으로 나온 게 아니라 대기자들이 쓰고 있어요. 네, 보수지에 네. 그 대기자분들이라고 하면은 나름 굉장히 많은 취재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사실 좀 팩트 체크도 좀 많이 하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이걸 쓰는 게 과연 이 정권에 도움이 될 건가 하는 부분까지 저는 판단해서 쓴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이 고언을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고언처럼 쓰고 있는데 이걸 안 듣고 있다. 또 들을 의지가 없다. 하는 부분이 아마 보수지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이 그러니까 아닐까. 박근혜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보수지들이 경고를 했을 때 문건 유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건의 내용을 보고 그 내용에 따라서 수사 또는 조사를 해서 처치를 해야 된다. 도려낼 거 도려내고 갈라낼 거 갈라내서 그래야 정권을 똑바로 서서 가야 된다. 근데 결국은 탄핵의 운명을 맞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보수지들이 암만 이런 걸 써도 지금 제가 그런 말할 처지가 못 됩니다라고 뭉개고 가면 결국 결론은 정해진 수순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위험하다고 저는 네.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 3개월 남아 있는 이번 하반기, 네. 내년 상반기를 넘길 수 있을런지가 굉장히 윤석열 정권이 그렇죠. 그 정도로 저는 그런 위기감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겠어요. 그 예. 스모킹건이라는 게 예. 국민들의 분노를 완전 폭발시킬 수 있는 확실한 내부 고발자나 내부 증언이 나올 목소리가 나온다든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국민들이 더 이상 못 참을걸요. 못 참죠. 지금 거의 뭐 임계점에 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 특검의 산을 넘어야 되는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내일 선거 결과에 따라서 한동훈 대표가 집에 가버리는 상황이 되면 국민의힘은 다시 또 친윤계가 장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똘똘 말아서 108석을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거라는 건 네. 선출직한테는 엄청난 두려움을 주거든요. 왜냐하면 그 박근혜 대통령 그
그 탄핵을 할 때도 맞습니다. 예, 그 민심의 파고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선출직이라는 분들이 적어도 국민의힘으로 선출된 국회의원들도 민심을 보고 양심이 있다면 안 움직일 수 없어요. 예, 특히 수도권 선출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지금도 그럴 거예요. 예. 선거 때 운 좋게 어떻게 간발의 차로 당선이 되긴 했지만 네. 지역에 돌아다녀 보면 뭐 행편 없을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형편없는 여론을 듣고서 와서 한다는 일이 그냥 특검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지지 못하는 지경이라면, 근데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과연 또 재의결이 됐을 때 그때 국민의힘의 선택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준우 대변인? 저는 다음을 기약하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그 지난번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또 특히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친한계 의원들 친한계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번까지는 막았다. 네. 근데 이번에도 사실상 4표의 이탈표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이탈표가 그 우스갯소리로 더 나올 줄 알았는데 요것밖에 안 나왔어? 라고 그런 얘기들이 국민의힘 안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네. 저는 다음번에는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분들이 전 생길 것 같다라는 느낌이고요. 특히 지금처럼 지난번에 표결을 할 때하고 지금 한 20여일 지났는데 상황이 너무 달라졌다. 지금의 상황은 이제 뭐 홈이나 가래 이런 수준이 아닌 수준으로 와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뭔가 좀 그 한동훈 대표 측이 얘기하는 것처럼 가시적으로 국민들을 좀 설득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여론을, 성남 민심을 좀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상당히 여러 명 돌아설 것이다. 전 개연성이 돌아설 있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다음 재의결 때는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어요. 김철근 총장님 뭐 국민의힘 사람들 자주 보시니까 어때요, 상태가? 일단 그 내일 선거 결과를 보고 네. 한동훈이 살아있을 거냐 갈 거냐 네, 이 상황 중요한 거. 예, 봐야 되고, 왜냐하면 네. 그다음에 비대위원장 한동훈이 가게 되면 비대위 또 설치하겠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움켜쥐면 질수록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절대 그렇게 움켜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선거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민심인데 네. 아무리 선거가 없다 하더라도 전국단위 선거가 내년에 없다 하더라도 내년 4월에 또 엄청나게 큰 보궐선거가 많아요. 네. 그런 상황을 본다면 계속 대통령한테 대통령 앞으로 가능할까요?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넘어가면서 뭔가 큰 변곡점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올해 저 총선 끝나고 나서 계속 이 이슈를 다루고 있고, 김건희 여사가 하루에 몇 번씩 그 동원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조금 지쳐 있는 마음도 있고, 아유 정치 유튜브 봐봐야 맨날 똑같은 소리나 하고 변화가 없다. 그래서 이게 어디로부터 변화가 좀 마련이 돼서 국민들은 지금 정말 살기도 힘들고 빡빡한데 좀 그런 좀 새로운 촉매제 같은 게 필요한 건데, 정치는 늘 좀 답답한 상황이고 좀 기가 막힌, 국민들이 듣기에 야 세상에 이런 일까지 있었단 말이야? 라고 충격적인 발언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이 수위는 조금 더 앞으로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그나저나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비선 라인은 없다, 대통령 라인만 존재한다, 이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하고 부부잖아요. 네. 예. 유리할 때는 대통령이고 불리할 때는 뭐 그런 거죠. 뭐 네. 부부는 일심동체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서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할 게 전혀 없어. 라인이 니께 내 거고 내게 네 거고 하나의 이런 거야? 라인밖에 없다. 하나의 근데 라인밖에 없다. 지금 대통령실 누가 대통령인 거예요, 도대체가? 공동정권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 근데 대통령실에서 나온 메시지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라는 거냐? 저는 좀 뜨아했는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찾으면 아마 답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밖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우린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문제 제기를 했어라가 아니라
문제 제기를 하는 포인트가 뭘까를 먼저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럴 네. 의지가 전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앞으로 대통령실이 더 궁지에 몰릴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가 부부가 선출됐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부부가 선출됐다. 내가 내가 뭐 집권하면 집권하면 뭐 이런 얘기 있었죠. 그러니까요. 대통령실의 반응이 김건희 여사 라인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김 여사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이제 이런 태도로 일축했다는 거니까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이 진짜 아니, 문제 의식이 부수문거래-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네. 문제죠. 네,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제2 부속실이 따로 처음부터 있어서 여사에 관련된 그 뭐 일정 그다음에 예산 인사 딱 한정이 처음부터 돼 있었다면 그 범위를 넘어서면 그 월권이다 뭐다 이런 얘기 시비들이 걸리는데 지금 2년 반 동안 그런 시비 전혀 없이 그냥 공유해 왔다니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사이에 누가 더 결단력이 있냐, 뭐 누가 더 실행력이 강하냐라고 봤을 때 대통령실 그 비서관 행정관들이 실행력 강한 사람한테 먼저 보고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기 보고하니까 일이 됐는데 일로 보고하니까 안 됐다. 이렇게 되면 어떡할 겁니까? 보고 예를 되- 들어서. 네, 일이 되는 쪽으로 보고하겠죠. 그럼 그쪽으로 다 당연히 줄을 서게 되고 정보가 거리 몰리게 되고 정보가 몰리면 결국은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인사 때 다 반영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일은 김건희 여사가 하고 있는 거네요. 어? 네? 아니 일은.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고 그래서 네. 제가 자꾸 공유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유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력을 공유했다. 대통령 권력을 공유하고 있다. 그런 의혹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부부가 상황이 되었다, 지금 부부가 상황이. 선출됐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예, 부부가 선출됐다고 생각하지. 근데 참 그거 걱정이네요. 보수 유튜버들이 김건희 여사를 지키자며 또 막 이렇게 나올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은 참 그렇게 이미 걱정입니다.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큰일입니다. 그것이 큰일입니다. 한동훈 대표의 최대 위기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 뭐 아까 지금 한 말씀도 저는 동의하고요. 윤한 갈등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서로가 서로에게 칼을 겨눌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칼을 누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느냐, 그 칼의 움직임을 어느 쪽 여론이 더 받쳐줄 것이냐 하는 쪽으로 이제 결론이 남아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이후에 보면 뭐 빠르면 이번 달 안에도 어느 정도의 결론이 좀 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집권 세력 내부의 내밀한 정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상당히 알고 싶고 궁금하고 왜냐하면 지금 집권한 팀이 보수인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흘러나오는 정보들을 종합해 보면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게 확인이 좀 되고 있고요. 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을 언제까지 지켜볼 것인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계속 지켜만 봐야 되는 것인지 정치에서 어떤 새로운 변화가 마련될 것인지 저희도 뭐 계속 취재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